안녕하세요. 박스맨입니다. 오늘의 박스 발견은 바로 박스가 말해주는 경기 침체 신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말해줄까요?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제목의 뉴스가 보였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유튜브가 이제 뉴스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고, 그나마 보는 그 기존 전통적인 뉴스조차도 TV보다는 유튜브로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 본 지가 꽤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목은 제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예지력이라니. 박스 관계자로서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경기 침체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박스가 경기 예측을 한다니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골판지 박스의 생산량이 1년 사이에 5%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 그동안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골판지 박스는 주로 택배를 비롯한 물류에 사용되죠. 골판지 박스 생산이 줄었다는 건 곧 골판지 박스의 사용량이 줄어서 수요 예측을 적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이커머스 시대에 소비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중요한 부분은 보통 전년 대비 수요가 계속 비슷하게 예측이 되어도 생산량은 좀 더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판매 목표 수치를 높게 잡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은 각 소비재의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꽤나 감소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 감소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조는 한번 감소하면 잘 늘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5% 정도라도 상당히 큰 볼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5%가 줄었다면, 주식도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5% 빠지면 어떤 회사는 뭐 20%, 30% 빠지는 곳들이 있듯이 상당히 생산량이 줄어든 공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박스 공장에 자재와 장비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들은 그래서 대체로 업계에서 규모가 좀 있는 공장들인데요. 이렇게 규모가 있는 공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박스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곳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심한 곳들은 30%에서 올해는 무려 50%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미 작년부터 저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게 당연했죠.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마 제 주변 분들은 여러 차례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패키지 박스 업체와 박스용 목형을 만드는 목형 공장을 비롯해서 장비나 자재 업체 중에 매출이 하락하고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박스 쪽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도 상황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경기도 안 좋고,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제조를 중국 등의 해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스도 해외에서 만드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수출로 성장한 나라에서 제조업이 무너지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인데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한 나라의 제조 기반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인력과 시스템 확보입니다. 일종의 제조업 단지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제조 공급망이 갖춰지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에 걸맞게 사람이 육성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줄어든 생산량을 다시 늘리려면 전체 시스템과 공정을 바꿔야 하는데 국가의 제조 기반 자체가 줄어들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특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우리나라는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상 소비의 주축인 젊은 사람들, 즉 소비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령화 사회는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곧 제조라는 식물에 뿌려지는 물과 빛 같은 존재입니다. 물을 먹고 빛을 봐야 식물이 자랄 텐데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많은 영역에서 제조가 사라지겠죠. 특히 제조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제조가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 추세가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사양길로 들어선 국가가 다시 제조업이 살아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요즘 신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중고차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 종류의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제 당근마켓 같은 이런 중고거래 그 플랫폼들도 좀 활성화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패키지 박스 강의를 하면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에서 박스의 유무는 왜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종종 그 재미있는 답변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저의 생각,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박스와 전체 패키지의 구성에 그게 본질적으로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박스까지 잘 보존한 그런 분이라면 제품도 그만큼 잘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박스 하나만 잘 보관해도 중고거래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스 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저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박스.